세금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노후 자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집을 팔까 아니면 더 버틸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 지금 팔면 손해인가? 나중에 팔면 더 손해인가? 서울 어딘가에서 오늘도 부부가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10년 전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자산이 된 그 집. 그런데 그 집에 대한 세금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20억 원에 산 집을 10년 보유한 뒤 팔 때 현재와 개편 이후에 세금 차이가 3억 원 가까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금 뉴스가 아닙니다. 노후 계획 뉴스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세 개편 논의는 세율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과 노후 자산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신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7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5% 상승했습니다. 70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로 바꿔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집을 사려 했던 분은 올해 같은 집을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전세를 구하는 분은 더 높은 보증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집값 상승은 집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자에게도 자녀 독립을 준비하는 부모에게도 생활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공급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4월 수도권 주택 준공 물량은 8,724호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53.1%에 불과합니다. 서울만 보면 더 가파릅니다. 4월 준공 물량이 3,816호로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올해 누적 준공 물량도 41.3% 줄었습니다. 새 집이 줄고 있습니다. 공급이 답인데 공급이 빠르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정부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세제입니다. 새 집을 빠르게 짓기 어렵다면 기존 집을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보유 부담을 높이면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이 처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배경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대체적으로 낮다고 했습니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7월쯤 세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미 방향 신호가 나온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유세가 정말 낮은 걸까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GDP 대비 0.9% 수준입니다. OECD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칠 선진국 평균은 1.7%입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뉴욕, 런던, 도쿄를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의 보유세 실효세율 0.15%는 낮은 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보유세 외에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름이 길고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올해 보유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살면 양도차익의 80%를 세금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신한은행 전문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습니다. 20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며 10년 후 4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세가 약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약 3억 9,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차이가 3억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멈추게 됩니다. 은퇴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노후 생활비로 쓰려던 돈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이 제도 변화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을 먼저 짚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이미 출렁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월 말 2만 1,80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부터 1만 건대로 줄었습니다.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전국 기준 1.99%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4%와 비교하면 거의 50배 수준입니다. 서울은 더 가파릅니다. 3.77% 상승으로 전년 동기 0.65%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집 없는 분들에게는 이미 현실이 된 숫자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낸 이유는 공급 부족 속에서 기존 집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지만 전월세 시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보유세가 오른다는 뉴스만 들으면 한 가지 결론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세금이 오르니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 결론에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세금이 오른다고 해서 집이 자동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도 팔 때 비용이 크다면 버티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래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장특공제가 줄어들면 이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유세가 올라 부담이 생겨도 팔면 세금을 더 크게 낼 수 있다면 팔지 않습니다. 그냥 보유하거나 전세나 월세를 놓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만 높아질 경우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인상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 시장에 나오는 대신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장 전문가들은 세금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세금은 정부에 내지만 그 부담이 임차인의 주거 비용으로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유세 조정과 거래세 조정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유 부담을 높이되 팔 때 비용도 낮춰야 실제로 매물이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한쪽만 건드리면 시장은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담입니다. 세제 개편은 조세 부담 증가와 직결됩니다. 이것은 유권자와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서울 유권자들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정부가 이 카드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도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보유세 중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은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합니다.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장특공제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부분이 먼저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이 지점입니다. 결국 이번 뉴스의 진짜 핵심은 세율 숫자가 아닙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의 신호입니다.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장기 보유보다 시장 내 거래 활성화로 이 방향성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이어질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미 그 신호를 읽고 있습니다. 정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먼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항상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입니다. 60대 은퇴 예정인 박 씨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실거주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몇 년 뒤 매도의 은퇴 자금으로 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듣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지금 팔면 세금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줄어들면 오른 만큼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박 씨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수십만 명이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모이면 그것이 시장이 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유세만 오르고 거래세가 그대로라면 집은 팔리지 않고 전월세 부담만 커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책은 예고 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호는 이미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확정됐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장특공제가 폐지된다는 뉴스도 아닙니다.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제 개편은 7월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물을 내놓을지 더 보유할지, 전세를 줄지 월세로 전환할지, 이 선택들이 모여 시장 방향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 계속 보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맞는다면 매도를 고민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정답은 없습니다. 보유 기간, 자산 규모, 은퇴 시기, 가족 계획에 따라 모두 다른 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격보다 먼저 제도를 살피는 습관입니다. 가격은 결과이고 제도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 논의가 서울 집값과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거래세 조정이 함께 이루어질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